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 비가 내린 뒤의 저녁이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젖은 바람이 지나가고 사무실 창문에는 늦은 불빛들이 하나둘 떠 있었다. 강민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컴퓨터 화면 한쪽에는 끝내지 못한 보고서가 열려 있었고 메신저 창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식어 있었다. 민호 씨, 아직 안 가세요? 뒤쪽 자리에 박지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이것만 조금 더 보고 가려고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다. 오늘 회의 내용 정리 정말 깔끔했어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모니터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뭐, 그 정도는 기본이죠.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알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작은 파문을 남겼는지. 그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책임감도 강했고 일도 성실하게 했다. 상사들은 그를 믿었고 업무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와 오래 가까워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들 민호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깔끔하네. 일 잘하네. 조용해서 편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거리가 생겼다. 회식 자리에 자연스럽게 빈자리가 생기고 단체 메신저에서는 대화가 짧아졌으며 누군가는 민호가 없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민호 씨는 뭔가 같이 있으면 조금 피곤하지 않아요. 이유는 크지 않았다. 언제나 사소한 말버릇 때문이었다. 며칠 뒤 팀 회의가 있었다. 신입사원인 이수연이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이번 자료는 고객 반응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중간에 말을 끊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수연은 말을 멈췄다. 아, 네. 굳이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 있었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민호는 특별히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노력을 사람들 앞에서 잘라내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졌다. 다른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수연은 애써 웃었다. 네.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부족했던 것은 정말 자료였을까? 그날 저녁 민호는 우연히 팀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민호 씨는 꼭 말을 저렇게 해야 하나? 틀린 말은 아닌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좀 그래. 맞아.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잠시 멍한 얼굴로 복도를 바라보았다. 평가.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신이 하는 말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 정도는 기본이죠.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진다. 누군가는 말을 꺼내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를 들킬까 긴장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천천히 멀어진다. 며칠 뒤 민호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외부로 나가게 되었다. 함께 동행한 사람은 지연이었다. 미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잠시 앉았다. 창밖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네. 혹시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지연은 잠시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민호 씨는 일을 정말 잘하세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하나요? 예민하다기보다 상대가 틀렸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민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저는 그냥 정확하게 말한 건데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틀린 말보다 어떤 기분으로 듣게 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오래 생각했다. 정확한 말, 논리적인 말, 틀리지 않은 말. 그는 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맞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지 않는 태도,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는 말투, 누군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 그것이 없으면 관계는 조금씩 말라간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도 수연이 발표를 맡았다. 수연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다. 민호는 발표 자료를 바라보다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문제점을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자료 정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보기 좋아졌네요. 수연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말을 이었다. 혹시 여기 데이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보면 어떨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다. 민호는 그 순간 처음 알았다. 사람은 지적받을 때보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좋은 의견을 낸다는 사실을. 민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좋은 관계는 화려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말 앞에서 가장 오래 마음을 연다는 것을.